주원규 슈퍼노멀 1부 시작합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그로스존과 싸운 즉 성장지대에 들어서면 누구나 멍청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마련이다. 잘 못하는 것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음치가 매일 노래를 그런 사람들은 그를 괴짜로 여길 것이다. 춤을 못 추는 사람이 유튜브에 춤추는 영상을 매일같이 올린다면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찰 것이다. 그러나 성장은 잘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하는 그 순간에 시작된다. 오히려 잘하는 것만 계속하면서 안전지대에 머무른다면 어느새 도태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심하다며 손가락질 받는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는 주위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다시 성장지대에 들어서기로 결심했다. 방황하던 시간 동안 끄적여둔 수백 장의 메모를 펼쳐서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어떻게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성장지대로 향할 수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나를 훈련하고 단련했는지 귀납적인 관점에서 체계를 잡았다. 그리고 내가 거듭한 크고 작은 성공들에는 일정한 프로세스가 있음을 도출해내게 되었다. 나는 이 방식을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적용하여 반복 성공을 꾀할 작정이다. 생각해보면 나도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바보 소리를 들으며 시작해왔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긍정적인 응원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거나 학벌이 좋다거나 집안이 부유했다면, 하여간 특출한 게 뭐 하나라도 있었다면 세상은 나를 더 밀어줬을지도 모른다. 평범한 직장인에 지나지 않는 주원규의 성공을 믿어주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바보 같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멈추지 않으니 어느 순간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성장지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성공시킨 온라인 스토어 판매자로, 그리고 180만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 다시 시장에 뛰어든 사업가로 어느 수준까지는 뛰어난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다. 연습과 훈련은 사람을 어느 정도로 꽤 뛰어난 수준으로 성장시켜준다. 내가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며 피나는 연습을 한다고 해서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될 수는 없지만 동네 수영장에서 눈길을 끄는 정도의 실력까지는 갖출 수 있다. 나는 이 정도로 뛰어난 사람을 슈퍼노멀이라고 부른다. 평범한 수준에서 매우 탁월한 정도에 이르는 법. 나는 그 훈련과 연습의 법칙을 절망 속에서 써내려갔다. 한마디로 이 책에는 슈퍼노멀이 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도 좋다. 하지만 몸을 쓰지 않을수록 근력을 잃게 되듯이 당신의 안전지대는 필연적으로 점차 좁아질 것이다. 주변 사람들과 내면의 자아는 매 순간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이다. 그래, 거기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괜찮아.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가치 있는 존재야. 이런 말들에 안주하며 계속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쪽을 선택해도 괜찮다. 하지만 나는 달콤한 위로를 떨쳐내고 성장할 때의 불편한 감정을 동력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했다. 지금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과연 안정을 보장해줄까? 어쩌면 당신을 위로하고 응원하던 사람들도 한자리에 머무른 당신을 보며 언젠가 떠나갈지도 모른다. 계속 주저앉아 울기만 하는 아이를 예뻐만 하는 부모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성장을 응원한다. 부자가 되는 시작점에 선 당신에게 어떻게 해냈을까? 나는 이 주제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았다. 분명한 것은 나는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금수저는 아니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정규분포로 보면 가장 넓게 퍼져 있는 뚱뚱한 영역에 속한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 지금은 어떨까? 어떤 분들은, 특히 항상 내가 감사해야 하는 구독자분들은 나를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 마냥 대해준다. 그렇지만 내가 속한 현실적인 위치는 뚱뚱한 정규분포가 막 줄어들기 시작하는 끝부분 정도이다.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 가운데 뛰어난 정도라는 뜻이다. 그간 사업을 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특별한 몇몇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의 영역에 있음을 발견했다. 이 영역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목표는 대체로 평범한 가운데 뛰어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엄청난 재능이 필요하거나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내가 정립한 슈퍼 호물 프로세스 또한 평범한 사람이 실행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내가 슈퍼노멀 프로세스를 만든 이유는 스스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다.
지금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루려면 주위에 나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올리는 동료를 많이 두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직원들에게 내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신입사원을 강제로 성장시키기 위한 5단계 교육 과정을 정리했고 여기에 슈퍼노멀 프로세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슈퍼노멀 프로세스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 번째로 평범한 사람을 뛰어난 천재로 만들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양질의 평범한 사람이 되는 매우 좋은 방식이다. 두 번째로 수천억 원의 자산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세스는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내가 알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천억 자산가를 꿈꾸지 않는다. 50에서 100억 원 정도의 자산을 모으는 것으로 충분해한다. 또한 슈퍼노멀 프로세스는 매달 수십억 원의 매출을 내고자 하는 회사 대표를 위한 비법이 아니라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목표로 하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또는 직장인을 위한 성장 가이드이다. 50억 원의 재산이나 매달 1천만 원의 수입이는 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고 목표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창한 수준이다. 나는 이 정도를 슈퍼노멀 프로세스의 지향점으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결국 나의 노력이라는 영역이 남는다는 사실이다. 방법을 알아도 내가 실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현실 세계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없다. 나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당신을 실제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평범한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마이너스 4천만 원에서 100억대 부자의 꿈은 이루었는데 그 다음은 언젠가 나는 한 기업체 강연에서 1조 가치의 기업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 모두가 웃었지만 내 입장에서는 농담 삼아 던진 말이 아니었다. 내 목표는 정말로 지금의 사업체를 1조 가치로 높이는 것이다. 지금 내 시간표는 오로지 그 꿈을 위한 일정으로만 채워져 있다. 물론 알고 있다. 앞으로 내 시간 전부를 바쳐도 1조 가치의 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지. 뭐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도 죽기 전에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일평생 노력했음 말은 멋있게 남길 수 있잖아. 지금 30대 후반이. 나는 20에서 30대 더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 50대에는 30대가 아쉬워질 것이다. 80대 세상을 떠난다면 모든 날들이 후회스러울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다는 사람과 꿈을 이루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람 중 누가 더 많이 후회할까? 후회하고 싶지 않기에 오늘도 하루를 가득히 채우고 감사하며 살고 있다. 당신이 꿈을 향해 달리는 동안 나도 내 꿈을 향해 달릴 것이다. 큰 꿈을 이루기 위한 그 여정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당신도 나도 정규 분포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믿는다. 만약 내가 언젠가 슈퍼노먼의 자리를 벗어나 그 이상의 세상으로 간다면 반드시 그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것이 나의 꿈이자 목표이다. 슈퍼노멀 1단계 법칙 돌연변이를 발견한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읽어낸 뜻밖의 압도적인 성과를 찾아본다. 슈퍼노멀 2단계 법칙 운과 실력을 분해한다. 첫째, 사업의 전체 프로세스를 정리한다. 둘째, 그중 확률에 달린 일과 실력에 달린 일을 구분한다. 슈퍼노멀 3단계 법칙 먼저 실력의 영역을 정복한다. 즉 실력의 영역을 구분한 뒤 학습한다. 이때 포기하려는 마음에 굴복하지 않도록 성장의 해상도를 높인다. 슈퍼노멀 4단계 법칙 고빈도로 시도한다. 슈퍼노멀 프로세스 5단계 높은 성과를 일반화한다. 결과물의 최저값이 올라갔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다.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당신에게 종종 나에게 유튜브 이외에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상담하고 싶다며 인스타 DM을 보내오는 이들이 많다. 간절한 메시지를 볼 때면 예전에 렌털 스튜디오를 하며 멘털이 무너졌던 시기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았을 때 막막함이 떠오른다. 어떻게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실제로 만난 적도 있고 관련 이야기들을 자주 유튜브에서 풀어놓은 적도 많다. 그런데 특히 사업을 준비하는 이들 중에서 이렇게 물어오는 이들이 있다. 저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서비스를 오픈할 생각입니다. 획기적인 아이템인데 잘 될까요?
PD님 보시기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사실 나는 엄청나게 유능한 경영자라 사업가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정확히 답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업이 성공할지를 예측해주는 대신 나는 이렇게 답하곤 한다. 열심히 하시는 만큼 잘 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껏 세상에 없던 차별화된 서비스라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새롭기만 한 것은 아닌지, 시장에 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유의미한 숫자의 고객이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차별화가 사업 성공의 가장 중대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물론 앞서 나의 스마트 스토어 사례에서도 설명했듯이 차별화는 사업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다. 우리 같은 평범한 노멀에게는 모방이 먼저이고 차별화는 그 다음이다. 우리는 호수같이 넓은 시장에 진입하려는 생산자다. 물고기라는 고객을 많이 확보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이때 물고기에게 어떤 먹이를 뿌릴 것인가, 세상에 없던 나만의 미끼를 끼우는 전략이 유효할 확률이 높을까? 나라면 모험을 하는 대신 바로 옆에 낚시꾼이 어떤 미끼를 사용하는지를 물어볼 것 같다. 옥수수인지 떡밥인지 새우인지 호수의 물고기들이 어떤 먹이를 선호하는지 알아야 나도 생산자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다음 날은 어떻게 물고기를 이쪽으로 오게 할 것인지 차별화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고기 입장에서 난생 처음 만난 먹이를 쉽사리 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들은 불필요하거나 위험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진다. 즉 고객의 입장에서는 선택하는 네트는 전환 비용이 크다. 우리는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차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질문을 하나 던지겠다. 당신이 고객이라면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가? 카이스트 출신인 인재들이 모여서 만든 엄청난 기능을 가진 메신저. 카카오톡 차별화는 한 번의 혁신적인 메신저가 더욱 높을 수 있지만 현재 사람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두 번의 익숙한 메신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아닌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들은 전환 비용, 즉 친숙함이나 편의성 등의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쓰는 고객층과 타깃 고객이 겹치는 라인과 같은 메신저들은 특장점을 몇 가지 꼽을 수는 있겠으나 인터페이스 자체는 카카오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에서는 높은 전원 비용은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메신저 강자인 카카오톡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모티콘 같은 부가 기능 외에 압도적으로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해 차별화 수준을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 소비자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도록 묶어두는, 즉 카카오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전환 비용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신규 진입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전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7월 출시한 SNS인 스레드 매치를 예로 들어보자. 메타에서 트위터의 대항마로 야심차게 출시한 스레드는 폭발적인 속도로 가입자를 유치했다. 넷플릭스의 경우 100만 이용자를 만드는데 3년이 걸렸는데 스레드는 단 1시간 만에 해냈던 것이다. 어떻게 이렇듯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을까? 새로운 SNS지만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전환 비용을 대폭 낮췄기 때문에 가능했다. 먼저 스레드는 인스타그램과 거의 같은 인터페이스를 갖추었다. 그리고 유저들의 인적 네트워크 관계인 팔로워, 팔로잉을 그대로 연동하여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20억 명의 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일부가 자연스럽게 스레드로 유입됐다. 반면 넷플릭스는 기존 비디오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였다. 기존 비디오 체인을 붕괴시키면서 시장을 확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보다 앞선 사람의 성공 루트를 따라가라. 정보 비대칭 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적합한 최고의 전략. 당신은 노멀의 상태에 있는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백억 이상을 소유한 부자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천재는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나는 유튜브를 연구하면서 이 세계에도 천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40만 구독자를 모은 로젠못을 보자. 그는 명실상부한 얼굴 천재다. 본인이 공부하는 모습을 브이로그로 찍어서 올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단기간에 40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렇지 못했다.
미남도 아니고 화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한 분야의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지도 못했다. 당연히 유튜브를 시작한 초반에 아제트를 비롯한 몇 개의 채널은 실패했다. 그러나 돌연변이를 모방하는 전략에 차별화를 더하며 마침내 신사임당 채널로 성공할 수 있었다. 노멀인 당신에게도 이 전략이 매우 유효한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지금 어떤 사업을 시도하든 당신은 그 세계에서 초보 조금 더 잔인한 말로는 꼴등일 확률이 매우 높다. 초보의 가장 큰 약점은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 놓인다는 점이다. 해당 시장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는 말이다. 이때 최적의 선택은 그 분야에서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의 성공 비법을 알아내고 그 루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평소에 고수의 방식을 조금 더 빨리 터득하기 위해 강의를 들으며 배우지 않는가? 돌연변이로부터 배우는 태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더 많이 잃는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능력도 돈도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했지만 왠지 이런 하소연이 들려오는 듯하다. 시도조차 하기 전에 포기하려는 움직입니다. 나는 유튜브 강사를 하며 똑같이 이야기하는 이들을 정말 많이 만났다. 유튜브로 돈은 벌고 싶지만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자신이 하려는 분야에 100만, 200만 유튜버가 버티고 있는데 이제 와서 되겠냐고 울상이다. 심지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조차 모르는데 초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하소연한다. 그렇게 오늘도 포기해야 하는 이유만 늘어간다. 생각을 바꿔보자. 지금 시작한 당신은 유튜브의 세계에서 꼴등이다. 그러니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어보자. 1등은 1등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늘 불안하다. 자신들을 모방하려는 이 등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을 따돌리기 위해 항상 혁신해야 한다. 1등은 뒤처질 수 없으므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다. 새로운 시도조차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당신은 꼴등이기에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고 무엇이든 시도해 볼 수 있다. 꼴등이라 잃을 것이 없다는 말이다. 꼴등인 당신은 시도하지 않으면 분명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나는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시간을 잃거나 적립하는 게임 더 타임 호텔에 출연한 적이 있다. 이런 세계라면 나의 시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치열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시간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런 류의 게임과는 달라서 오늘 쓰지 않은 시간을 절대 내일로 적립할 수 없다. 쓰지 않은 오늘의 시간은 그대로 사라져 버린다는 말이다. 그렇다. 면 오늘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욱 큰 리스크이다. 우리는 공포를 느끼는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실패할까봐 괜히 시간 낭비만 할까봐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한다는 말은 틀렸다. 오히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가는 것에 공포를 느껴야 한다. 인생을 잊을 수 모드로 살아라. 우리는 왜 자꾸 쓸데없는 일에 빠져드는가? 슈퍼노먼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직장인이라면 퇴근한 뒤에 또다시 성장을 위한 학습에 잘 보내야 하니까. 그러나 막상 집에 돌아오면 맥주 한 캔 하고 싶고 멍하니 유튜브 셔츠를 넘기고 싶다. 이해한다. 사실 과학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신경과학자 데니얼 레비티는 그의 저서 정리하는 뇌와의 지배를 2015에서 우리의 뇌는 하루에 특정 개수만큼의 판단만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계를 넘어서면 중요도와 관계없이 더 이상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왜 우리가 중요한 일을 외면하고 게으름을 피우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당신은 이미 회사에서 상사에게 시달리며 머릿속으로 수많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집에서는 더 이상 뇌를 쓰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나 남들처럼 대부분의 여유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면 슈퍼노멀의 길가는 완전히 멀어질 것이다. 본능대로 살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당장 무의식부터 다시 세팅하라. 본능을 이기고 싶은 당신을 위한 해결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무의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무의식의 산물이다. 나의 내가 자꾸 유튜브 넘기며 휴식하라고 몰아가는 이유도 무의식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예 환경을 바꾸어서 생각하기 싫어하는 나의 무의식을 지배해보면 어떨까? 공부의 신강성태는 한 학생을 코칭하면서 집에 돌아가면 공부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세팅해 두었다고 한다.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자동으로 책상에 앉도록 설계한 덕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학생의 성적 또한 크게 올랐다고 한다.
마음속에 열망이 있는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간절히 학습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가? 그렇다면 아예 무의식이 고민할 틈이 없도록 주변을 설계해보자. 예를 들어 업무용, 취미용 등 용도를 구분하여 노트북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하는 장소와 쉬는 장소, 취미 생활을 하는 장소 등을 구분해놓고 집에 돌아오면 무조건 일하는 장소에 들르도록 계획해놓아도 좋다. 환경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인생을 하울 모드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1시간 30분 안에 인터뷰를 끝내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신사임당 시절 나는 스케줄을 빼곡하게 다이어리에 적어놓는 슈퍼노멀들을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살아야 하나 싶어 의아해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촘촘하게 계획을 설계해두고 그 계획에 내 무의식이 따라가도록 만들어둔다. 이를 통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를 보고 싶은 나의 무의식을 더욱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인간에게 변화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언젠가 이삿날에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킨 적이 있는데 젓가락과 수저가 오지 않았다. 아직 짐을 풀지 않아서 젓가락이 필요한데도 왜 시키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니 일회용 수저는 보내주지 마세요에 체크되어 있는 앱의 기본 설정에 따랐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 기본 설정을 지우는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어려워하는 인간이다. 그런데 아무런 계획 없이 주변 환경을 바꾸지 않고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그것은 다이어트를 하겠다면서 과자와 탄산음료가 널려있는 방으로 스스로를 밀어넣는 꼴이다. 인생을 구모드로 살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의식을 지배하려면 반드시 환경을 바꿔야 한다. 여기까지 슈퍼노멀 1부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물음 표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